시장에서 이긴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런 꿈이겠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윌리엄 번스타인의 철학은 그 꿈이 사실은 신기루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투자의 진짜 목적지는 어쩌면 다른 곳에 있다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곳은 막 오르내리는 시장 지표나 빼곡한 기업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고요. 진짜 싸움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내 안의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힘.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좋은 기업은 보통 나쁜 주식이다. 참 이상한 말이죠. 상식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모두가 좋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어떻게 나쁜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차가운 역설 속에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번스타인의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순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쩌면 좀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금융시장의 아주 냉정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건 금융의 제1법칙 같은 거예요. 리스크와 보상은 절대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샴쌍둥이 같은 거죠.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반드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해요. 만약에 누군가 이 둘을 분리해서 높은 수익을 리스크 없이 얻게 해주겠다고 속삭인다면 번스타인은 그게 바로 사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장 전체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체계적 리스크고요. 다른 하나는 굳이 내가 그 비 오는 날 무릉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특정 종목을 고른다는 건 아무런 보상도 없이 스스로 이 불필요한 위험에 그냥 노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똑똑한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이 복잡한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통계는 아주 차갑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시장 평균을 이겨보겠다고 덤벼들지만 결국엔 대부분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요.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 자체가 얼마나 헛된 노력인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솝우화 같아요. 화려하게 시장을 이기겠다고 나선 토끼가 바로 액티브 펀드라면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거북이는 인덱스 펀드 같은 거죠. 근데 이 토끼는 비싼 수수료라는 무거운 짐까지 지고 뛰어야 하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평균적으로 거북이한테 지고 맙니다. 이기려고 더 비싼 돈을 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셈이죠. 자, 이제 시장을 이기겠다는, 공격하겠다는 헛된 꿈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는 이제 방어의 지혜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고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요새를 짓는 거죠. 그게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번스타인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리스크 희석이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우리는 리스크를 줄이려고 더 안전한 주식이 뭘까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번스타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한 잉크물 같은 주식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이라는 맑은 물을 섞어서 농도를 옅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훨씬 간단하고 또 훨씬 명확한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번스타인이 정말 놀랍도록 간단한 모델을 하나 제시해요. 이름도 재밌어요. 영리한 바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간다는 뜻이겠죠. 미래를 예측하려는 모든 노력을 그냥 다 내려놓고 여기 보이는 4가지 자산을 그냥 25%씩 똑같이 담는 거예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하죠.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우리를 수많은 실수에서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하나는 이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겁쟁이 포트폴리오도 있어요. 이름 그대로예요. 용감하게 시장이랑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몸을 웅크리는 전략이죠. 가장 큰 특징을 보세요. 무려 40%를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단기 국채로 꽉 채워 넣습니다. 시장에 무슨 일이 터져도 내 마음의 평화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궁극의 방어 전략인 셈이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라는 나만의 요새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지켜줄 자동 방어 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이건 내 감정,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감정을 완전히 빼버리고요. 그냥 기계적으로, 원칙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욕에 빠져 있을 때 나는 팔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나는 사도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하지만 정말 가장 어려운 싸움은 아직 남아 있어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그걸 무너뜨리는 건 시장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이제 가장 힘든 적,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은 시장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재무적 병리 현상이 배양되는 패트리 접시라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공포, 질투 같은 온갖 감정의 병균들이 시장이라는 이 배양 접시 안에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온전한 일형을 지킨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딱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원칙대로 꾸준히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옆집 사는 아무개가 어떤 주식 하나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때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감정, 조바심, 후회, 그리고 나도 저걸 샀어야 했는데 하는 그 유혹.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에 이름도 있어요. 추적, 오차, 후회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분산 투자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 해에 가장 잘 나가는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뒤처지는 느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잘 나가는 걸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비쌀 때 사서 가장 쌀 때 파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우리가 목표했던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번스타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게임에서 이겼으면 이제 그만 테이블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나이에 따라서 정말 180도 달라져야 해요. 아직 벌레리 많은 젊은 투자자에게 시장 폭락은요, 이건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죠. 하지만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은퇴자에게 똑같은 폭락은 그냥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재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죠. 바로 4% 룰입니다. 내가 모은 은퇴 자산에서 매년 4%씩 빼서 써도 30년 동안은 돈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런 법칙이죠. 하지만 그 희망이 어쩌면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4%라는 숫자는 역사상 가장 운이 좋았던 미국 시장의 데이터에만 기댄 값이거든요. 이걸 전 세계 데이터로 확장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출률은 고작 2.26%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해야 할 훨씬 더 냉정한 현실인 거죠. 4% 룰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요. 첫째, 하필이면 은퇴하자마자 최악의 하락장을 만나는 수익률 순소의 위험이 있고요. 둘째로는 미국이라는 단 하나의 성공 사례, 그러니까 생존자한테만 이야기를 듣는 생존자 편향의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룰을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과거 데이터에 적용해보면 결과는 아주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훨씬 더 안전하고 보수적인 방법을 제안해요. 은퇴 자산을 두 개의 바구니, 즉 버켓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안전 버켓에는요, 앞으로 20년에서 25년 동안 내가 살아갈 최소 생활비를 넣어요. 여기엔 주식을 단 한 주도 넣지 않고 오직 채권 같은 안전 자산으로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존 자금을 다 채우고도 돈이 남으면 바로 그 남는 돈만 가지고 위험 버켓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설령 위험 버켓이 다 날아가더라도 내 생존 자체는 절대 위협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긴 게임에서 내가 이겼다고 생각된다면, 즉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면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말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 어쩌면 투자의 최종 목적지는 더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그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